조아라. 그녀는 87년의 긴 세월을 여성운동가, 인권운동가, 제야민주운동가로 살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와 주름진 얼굴에는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6.25, 5.18까지 우리 역사의 질곡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현장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파란만장한 삶이 담겨 있다. 구순을 바라보는 조아라. 사람들은 그녀를 광주의 어머니라 부른다. 이곳은 처음 계명여사라는 이름으로 율락 여성을 수용해서 그들에게 타자, 양재, 미용 등 직업 훈련을 시키던 곳이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일반 여성들을 위한 직업 교육 상담과 취업 알선이 이루어졌다. (62년에) 세워져 4천여 명의 원생을 배출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계명여사 설립자인 조아라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요즘도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간지 기사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핀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고 활동이 자유롭지 않게 되자 신문 보는 일은 그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돼버렸다. 사람들이 터미널에 와서 지켜가지고 밥을 갖고 가야지. 또 내가 오랫동안 혼자서 살아온 그녀가 요즘은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다. 혼자 생활하기 힘들어진 그녀를 위해 미국에 살던 아들이 37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한 푼이라도 내껴가지고 어디 남 주고 싶어서. 시내에서도 버스 타고 다니신다. 그냥 못 타시고. 시내에 버스도 지금 이제는 못 타게 생겼어. 버스표 사갖고 다니면서도. 노인들은 공짜라며 안 그래? 무슨? 버스? 그녀 나이 87, 아들 나이 64. 어찌 보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지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탓인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들이 많다. 평생 다른 사람 보살피며 살아온 그녀가 늙음하게 아들의 수발을 받는 호사를 누리고 있다. 1912년 조아라는 나주군의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의 교육열 덕분에 11살에 기독교 학교였던 광주 수피아 여학교에 편입하게 된다. 문학을 좋아하고 운동을 좋아하던 평범한 여학생 조아라. 일제치하 암울한 시대가 그녀를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게 했다. 1929년 11월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고 이 일을 계기로 항일 시위가 이어졌고 각 학교에 비밀 결사단체가 결성된다. 그때는 저하고 일본 시대에서 그렇게 우리가 장악고 있으니까 어쨌든지 독립을 해야겠다는 그것뿐이었지. 그러니까 비밀 결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방되는 그날까지 나는 자유가 없어. 자유로 다리를 건너서 시내를 들어가지 못하고 거지하고 밀대들이 형사들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내 자유를 그렇게 박탈해버린 그 속에서도 살아났어. 그때는 그거 꿈이 그것뿐이야. 언제나 독립을 하느냐. 그것뿐이었어. 당시 수피아 여학교에도 시위운동으로 검거바람이 불었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녀는 학생들을 모아 1930년 백청단이라는 애국 비밀 결사단체를 만든다. 흰백자 백인이라고 우리를 그랬거든. 한국 사람 백인. 흰옷을 입고 살았다 그래서 백인. 그러니까 백인 민족의 청년단체다. 남자도 청년이고 여자도 청년이니까 백청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거기서 이제 뭔 조직 거시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제 조금 이런데 항일 정신이 조금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정을 찍었고
나는 3학년이니까 이제 4학년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고. 은지환 사건이라고도 부르는 백청단 사건은 수피아 90년사에도 기록이 남아있다. 학교를 졸업하고 여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던 1931년 뒤늦게 밝혀진 백청단 사건에 조아라는 주모자로 지목되고 그로 인해 첫 옥고를 치르게 된다.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은 어머니들을 놓고 또 처자들을 그렇게 놓고 가르쳐도 내가 선생인데 교단에서 막 들어가고 나를 끌고 나갔다고. 교단에서 내가 끌려나갔어. 그래가지고 잡혀간 것이 백쳤다 사건으로 해갖고 내가 중보자가 되고, 때가 1월달인데 양력 1월달 참 춥지. 1월달 그래서 3월달까지 얼마나 추운 그 통에 뭐 준비도 없이 그냥 뭐 거기다 내일을 막 입고 간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뭐 그냥 입은 차 잡혀갔으니까 그 추위를 거기서 타다면서 이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려버렸어. 지금까지 그 동상 그것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달 동안의 투옥. 석방 후 교직을 박탈당하고 그녀는 이호시철 인물로 낙인 찍히게 된다. 1935년 23살에 동갑내기인 이태규와 결혼을 한다. 신혼의 행복도 잠시.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노골화되면서 그녀의 모교인 수피아 여학교는 신사참배를 따르지 않고 1937년 자진 폐교를 결정한다.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24살이어서 그때 동창회 회장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보고 너는 어쩌냐 신사참배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것이냐. 일본 경찰이 그 동창회 회장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묻길래 나는 학교가 없어지더라도 신사참배는 못하겠다 딱 그래 그랬더니 학교 문 닫은 그 다음날 새벽에 와서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때 내가 23살에 결혼을 해서 재를 하나 나가지고 큰아이가 한도를 지나고 막 지나고 난 뒤에 젖먹고 그러는데 나를 잡으러 와서 할 수 없이 내가 그때는 뭐 우유도 없고 그 젖통만 갖고 사는 애기 어쩔 수 없이 얻고 가서 한 달 동안 또 살았네. 그래서 우리 애기는 1살 때 감옥살이를 옮겼던. 남편과 함께 평양신학교에 입학. 38년 평양에서 열린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자 그 자리에서 남편은 자퇴서를 내고 피신길에 올랐다. 결국 남편은 장티푸스로 27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나하고 결혼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이 빨리 안 죽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그 결혼을 하자 그래서 23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23살에 거시기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결혼을 안 했더라면 안 죽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23살에 같은 동갑에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 생활 3년 10개월 만에 남편을 잃은 그녀에겐 4살 된 큰아들과 유복자가 있었다. 둘째 아이가 홍역으로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영문도 모른 채 일경에게 끌려간 그녀는 3번째 옥고를 치르게 된다. 살다가 나중에는 저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조사해봐도 뭐 별것이 없으니까 데리고 나와서 나를 집으로 가라 그래서 작은 것은 죽었겠지. 젖도 못 먹고 그때 우유도 없고 그런데 뭐 죽었겠지 하고 이렇게 와서 근데 그 말이 콱 맥혀갖고 말이 안 나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나는 죽었으리라 하고 제가 아빠한테로 천당으로 죄 없을 때게 가끔은 그렇게만 생각하고 왔는데 애기가 나타나니까 말이 콱 맥혀갖고
근데 애기가 나를 보더니 알아보고는 딱 품으로 들어와. 그때 내가 마지막 최후의 기도라 갈까 뭐라 갈까 거시기를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나는 저 애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려주셨으니 내가 내 목숨, 내 숨이 지는 그 시간까지 내 살, 내 피 한 방울이라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것이 내 생애에 지금 오늘까지 걸어온 그 약속을 지킨다고 지킨 뒤 제대로 못 지킨 것 같지만은 1945년 희망에 부풀어 해방을 맞았다. 여성들도 나라 건국에 힘을 합하자 하여 건국준비 광주 부인회가 발족됐고 조아라는 총무일을 맡았다. 여성인 그녀에겐 민족의 해방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고 여관 신장을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뎠다. 배교 당시 동창 회장이었다는 책임감을 안고 그녀는 모교인 수피아 여학교 재건에 앞장선다. 시대는 그녀를 자꾸만 역사의 한복판으로 이끌어냈고 미 군정이 시작되면서 전라남도 분여계장이라는 책임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이제 행정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그렇게 발족하는데 하도가 돼야 이건 국장 도지사까지 댕겨서 하도선 것이게 하고 만약 그 도에 와서 그렇게 해주면 학교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를 꼬시니까 학교에서 그냥 그러면 책상 그대로 두고 그냥 몸만 가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분여계를 창설해가지고 창설만 해주고 오려고 한 것이 붙잡혀가 한 번 들어가니까 그렇게 놔주려고 해. 그래갖고는 이제 군정 말이니까 48년에 우리 건국을 하는데 47년까지만 하고 오려고 그랬는데 그거 잡혀갖고 새 정부가 들어서갖고는 더 안 넣어주려고 하니까 거기서 54년까지 7년을 내가 거기서 아이고 사회가 왜 그렇게 나를 못 같은 거 뭐. (1950년) 민족사의 최대 비극인 6.25가 일어나고 당시 광주 YWCA 총무였던 그녀는 부인들을 모아 부상병을 간호하는 간호봉사를 맡았다. 전쟁 후 폐허가 돼버린 회관은 날마다 사람들이 찾아들었다. 전쟁 고아와 전쟁 과부, 갈 곳 없는 이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1952년 성빈 여사를 설립했다. YWCA에서 운영하던 야간 학교를 호남 여숙이라 이름지어 성빈 여사 아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40년 넘게 그녀는 성빈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왔다. (87의) 그녀는 성빈 여사의 운영권을 남겨주고 이젠 후원자로 남아있다. 출발했어. 알겠어. 오는 길에. 한 번씩 외출하기가 번거로운 일이지만 활동을 하던 습관 때문인지 종일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지는 것이다. 정문이 어떻게 잠가져 갖고 있나 떨어져 갖고 있나 엊그저께 또 끊으라고 한 번을 했는데 또 열어 갖고 있나 그때 잠가고. 두 아이의 엄마, YWCA 총무, 모교 동창회장, 도 분여계장, 성빈 여사와 호남 여수 운영자로 그녀는 1인 6역, 아니 그 이상의 역할을 해냈었다. (1953년) 광산동에 있던 성빈 여사를 이곳 남동으로 옮겨왔다. 지금은 7살부터 고등학생까지 70여 명의 여자아이들이 살고 있다. 야들 저것도 오늘 저것 할머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여기도 뭐라고. 오냐 학교 잘 갔다 왔어?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돼버렸지만 예전엔 이곳 아이들의 엄마였다. 우리 애기들이 만들어놨고. 우리 아이들. 그녀는 언제나 성빈 아이들을 우리 아이라 부른다. 그 장학금으로 아이들 더 대학 갈 수 있도록 아이고 뭐내 장학금이야 그 많지도 않은 거. 시킬게요. 그저께 이제 그만 말해도 하고 내가 나가면서 우리 아이들 그 어려운 때 새끼 죽도 못 먹고 살던 때도 기어코 공부는 시켜야 제가 가서 부모도 없이 제가 사회에 가서 지도적인 거시기를 생활을 할 것이다.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녀는 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최선책이 교육이라 믿었고 그 믿음을 줄곧 실천해왔다. 정신을 가지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애기들은 대학만 입학이 되면 지금도 먼 돈을 끌어다가라도 가르쳐야지. 성빈과 함께 했던 지난 40여 년의 세월. 가난 때문에 힘겨웠던 시절이었지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었다. 5, 60대 아줌마가 돼 있을 1,500명이 넘는 딸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수피아 여학교 시절 담임이었던 김필래 선생님의 영향으로 YWCA와 인연을 맺게 된 조아라. 47년부터 광주 YWCA 2대 총무를 맡아 26년 동안 YWCA 살림을 꾸렸다. 59년에 YWCA 회관을 대이동으로 신축 이전했고 62년에 율락여성을 선도하기 위해 계명여사를 설립했다. 73년부터 광주 YWCA 회장직을 맡게 된 그녀는 실무와 함께 광주 YWCA 대표로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녀는 의지 하나로 회관을 세우고 사회시설을 만들었다. 전국을 누비며 벽돌 한 장, 시멘트 한 부대 값을 모금하러 다녔고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를 찾아다니며 눈물 어린 호소로 건립기금을 마련했다. 일단 한 번 마음먹은 일은 그녀만의 신념과 추진력으로 반드시 이뤄냈다. 늘 한 발자국씩 앞서다 보니 주변의 오해도 받았지만 옳다고 믿는 일은 한치의 양보 없이 밀고 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여성운동의 선구자이기도 했다. 내가 항상 말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이 무엇을 우리 여권을 어떻게 해주시오 말하지 말고 우리가 잘해갖고 동반자로 예거라는 입장에 있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서지 말고 똑같은 입장에서 서로 의논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활동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시기를 대접을 받으려고 한 것보다 우리도 당당히 그거 지지 않소 할 정도로 잘하자 하는 것이 요새 내 주장이요. 조아라 회장님께서는 옳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시면 끝까지 주장을 하시는 초지일관 하시는 분이십니다. 5.18 광주 민중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 박에스터 선생님 한국 YWCA 그 고문 총무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나이가 연만하셔서 하와이로 떠나시는데 우리가 전송하러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5.18 광주민중항쟁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회장님 가시지 마십시오. 광주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만류하는데도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된다. 내가 어찌 여기서 머물러 있으랴 하시면서 내려오셨거든요. 5월 19일 광주 소식을 전해 들은 그녀는 곧장 내려오려 했지만 통금에 걸려 20일에야 광주로 내려왔다. 계엄군 때문에 터미널이 아닌 무등 경기장에서 내렸다. 그녀가 시내로 들어왔을 때 거리엔 피로 얼룩진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고 계엄군의 무자비함에 시민들은 분노와 공포로 치를 떨고 있었다.
시민들의 항거가 거세지자 계엄군은 시민을 향해 발포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시민군이 등장했다. 사태는 시민군과 계엄군의 총격전으로 치달았다. 거기서 수습위원을 만들어가지고 날마다 거기서 대표를 저 상무대에 있는 계엄사령부 거기다가 다시는 군대 못 들어오게 교섭하러 다녔어. 날마다. 그래도 그만큼도 안 들어주고 또다시 들어와서 마지막 판에 지금부터 거수로 결정합시다. 난 무기를 반납하는 데는 무조건 반대야. 광주 사람들 얼굴에 똥칠하는 짓거리 절대 못해. 흥분하지 말고 목소리 좀 낮춥시다. 여기 모인 수습위원님들은 생각이 없어서 입 다물긴 자시오. 자자자자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정을 내립시다. 제 의견에 찬성하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계엄사와 마지막 협상을 앞두고 수습위원과 항쟁 지도부 사이에선 무기 반납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테야. 이봐요 청년들. 왜 그렇게 형제끼리 싸우고 그래? 왜들 그래 정말? 너희들 왜 싸우냐? 합해갖고도 지금 어려운 거식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같은 수습위원 거식에서도 두 쪽으로 이렇게 나눠갖고 싸움을 하다니. 그런 내가 그렇게 표현을 비극 중에 비극을 보는 것 같다. 나 이것을 못 보겠다. 나 나갈란다. 그러고 일어나니까 그냥 민주주의 하자고 다들 일어섰지요. 민주주의는 총칼로 하는 것이 아니요. 맨주먹으로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목적이 민주화 그것인데 갑자기 이런 일을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우선은 이제 생명을 하나라도 더 거시기라도 안 뺏기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저 거시기 이러고 저러고 이제 거시기를 했지. 그거 이외에는 그때는 못하고는 거리에서 어머니들 나와서 그냥 물 가지고 주먹밥 해갖고 너희들 댕기면 먹고 해라 하는 그 광경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터질 만큼 기뻐요. 우리는 같이 뭉쳐갖고 있구나. 우리 시민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놈들이 이렇게 또 그 거시기를 모르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그냥. 5월 27일 새벽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총성이 울렸고 계엄군의 무차별한 사격으로 항쟁 기간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다. 한 목숨이라도 더 지켜주고자 했지만 마지막까지 도청을 지키던 젊은이들은 모두 죽었다. 항쟁 후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완공했던 회관 건물 곳곳엔 총구멍이 선명했다. 용진이는 죽고 영철이는 저렇게 생겼으니까 그래도 목숨이라도 거기에서 나와갖고 보니까 그거 재판 받을 때 벌써 눈 이상했어요. 같이 재판 도청 부대하고 우리하고 이제 수습위원하고 같이 받으니까 70 몇 명이 같이 1회 재판을 8회를 받았네. 근데 보면 얘가 영철이가 이렇게 용준이는 죽고 없지만은 이놈은 이렇게 떨고 그냥 파래갖고 얼굴이 여기다 수건을 들이고 그래서 요라고 떨고 있어. 재판 가시기를 나오면 또 사람들이 회장님 영철이가 저렇게 해갖고 이렇게 너무 열이 과하니까 야가 이제 한수 거지갖고 이렇게 떨고 있다. 그놈을 1심, 2심 같이 이렇게 하면서 왜 그러냐 해도 그렇게 떨고만 있더니 결국 발작을 해가지고 정신 거지기로 해갖고 그랬다고 해서 나는 다시 나와갖고 저 교도소 갔지만은 닷새 만에 그냥 노인이라나 이제 70살 다 된 노인을 그렇게 쓰고 이렇게 누워갖고만 반드시 밤이나 낮이나 이렇게 눕혀놓고 저기도 가깝하지. 응? 그러니까 이제 내보내라겠다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짓기만 해 나보면. 광주 민중 항쟁이 일어난 지 18년이 지났다. 양심수를 위한 행사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오랜만에 YMCA를 찾았다. 이게 거치한 대로 뭐 안 와봤더니 그냥 달라져 버렸네. 활동이 뜸해진 탓에 건물이 이렇게 변한 줄도 모르고 있었다. 잘 계셨어요, 회장님? 잘 있다가 안 죽고 나왔지. 오늘 또 이거 하니까.
아이고 왜요 영주 엄마 내가 미안해요. 아니요, 별말 못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주가 나와야 할 건데 여기서 저기서 말을 해도 그렇게 신문에는 발표해놓고는 내보내지라나.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봉투 찾아보니까 없다. 나는 가만 놨어. 그놈 뭐 기재나 그래.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 몇만 원이라도 쥐어주어야 마음이 편하다. 모두 우리 같이 왔어. 호박죽도 있고 나는 올해는 떡국 하나. 13회째 맞는 양심수를 위한 일일잔치. 80년 이후부터 그녀는 유족과 구속자 가족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 왔다. 불순분자 폭도로 규정됐던 80년대. 이들을 돕는 일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지만 그녀는 기꺼이 그들의 어머니가 돼주었다. 결국 나는 호박죽밖에 먹을 것이 없구나. 우리 아들 데리려고 아무래도 안 되게 됐어. 음지에 앉아서 고생하는 저 교도소 식구들을 위해서 해마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앞에 앉아있는 오늘 봉사하러 온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으로 바꿔지고 모든 가족이나 친족들 또한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삶들을 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0년 마지막까지 젊은이들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때문에, 살아남은 자로서의 자괴감 때문에 어쩌면 그녀는 인권운동에 더 많은 열정을 쏟아왔는지 모른다. 오늘 여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대쪽해 주시고 정말로 우리 피차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이 광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어서 먹자 먹어. 아이고 요 사무실은 그대로 있구나. 사무총장 있어요. 오랜만에 나선 걸음이라 그동안 소식이 궁금해 두루두루 둘러본다. 아니 이렇게 올해도 이렇게 깨끗한 집을 교수님한테도 거시기 뭐든 이렇게 만들라고 나 개조하고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 보네요. 그런데 또 올해도 이렇게 좋은 장소를 줘서 감사합니다. 계속 해야죠. 예. 신여번 그 자리로 돌아 들어가고. 뒤로 갔어? 그 다방은 어쩌고? 가방이 없어지고 분식센터인데요. 그냥 완전히 그냥 표면적으로 달라졌네 오늘. 오늘 보니까. 새로 바뀐 건물도 어쩐지 낯설고, 주년 행사마당 몇 주년 행사마당 그래도 나와서 그래도 거시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것도 저것도 그냥 다 그냥. 예전엔 양심수를 위한 행사를 총괄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젠 자신이 모르는 일들이 하나둘 생기고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모양이다. 왜 그것 나한테는 알지도 않고 했네. 그러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저번주에 내가 왜 나한테는 안 알렸어 그랬어. 둘이 벗겨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도장을 안 내놓을 수가 없었어. 유치장에 있을 때 나와갖고는 내가 다시 찾겠다고 옛날 역사적으로 거시기한 것도 다 보상이 이제 된 것도 있고 그러기래. 80년 5월 광주민중항쟁으로 옥고를 치르는 동안 YWCA 땅을 강제로 뺏긴 일이 있었다.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준비해둔 부지였다. 지금까지 그 땅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녀는 18년째 땅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YWCA 회관은 건축위원장이던 조아라를 중심으로 1982년에 지어졌다. 진주클럽 모임이 있는 날이다. 지금은 주름진 얼굴에 백발이 성한 노인이 돼버렸지만
광주 IWCA 초창기 멤버들이다. 아버지 불가는 은총 내려주소서. 아버지 항상 감도. 그녀는 74년부터 진주클럽 모임을 이끌어왔다. 해방, 한국전쟁, 헐벗고 가난한 시절에 어려움을 이겨가며 YWCA에 젊음을 바쳤던 사람들. 그래서 지금도 YWCA 행사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큰 힘을 주지는 못하지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다. 얼른 빨리 오라. 왔어. 저때 왔어 여기 있어. 일요일, 모태 신앙을 가진 그녀는 87년 세월을 주의를 지키며 살아왔다. 예배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일찍부터 서두른다. 우리 교회 가야. 오늘 가만히 있어. 좋은 데 가면 가만히 있어. 76년부터 그녀는 한빛교회 장로로 활동을 해왔다. 요즘 그녀는 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미리 와 기다린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다. 몸이 아프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그리워진 것이다. 무대로 또 나가는 거야? 또 가서 또 식대 내건이라고. 그런 줄 알았다 내가. 오늘 전부터 얼마 내? 3만 원 내? 세 번째 오늘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녀가 꿋꿋하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2만 원만 내면 되고. 지난번에 3만 원 낼 것을 2만 원만 응. 냈을게. 지난번에 거다고 오늘 할 거다만 내면 돼? 내가 요것이 있으니까 댕기지. 친게로는 못 댕기고 나는 이제 장애자들 댕기는 요리로 댕겨. 아이고. 여든일곱의 나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민주화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등.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그녀는 지금껏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해왔다. 가진 자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기를, 억압받는 자의 편에서 예수님의 혁명이 이루어질 것을 끊임없이 외쳤던 그녀. 이 신앙심으로 그녀는 사회 정의에 앞장설 수 있었고 또 힘겨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 인권운동이나 YWCA 살림에는 큰 경비를 지원하면서도 자신의 삶은 늘 검소하게 지켜왔다. 자신의 집마저 다 내주고 그녀는 지금 계명여성복지관 사택에서 지내고 있다. 80고개를 넘고 몸이 아파도 남의 손을 빌리지 않는다. 파출부를 부리는 것은 그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아들이 몇 달째 머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 여동생 은수 씨는요? 걔도 잘 몰라요. 불은 제가 다 놓고 불에게 데려다 놓고 더 서울로 올라갈 걸랑요. 은수는 소식 몰라 그러나? 또 어디 외출을 할 모양이다. 나 오늘 아침 안 먹고 거기 가서 뭐 아니 음식 나오니까 다 먹으라. 만들어놨는데 안 잡수면 어떡해? 어?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오트밀, 야근 갖고 가서 먹고. 오트밀하고 토스트만 잡수. 어? 내가 오늘 앉으세요.
사사건건 신랑이를 벌이는 87 어머니와 64세 아들. 하지만 그녀의 고집 앞에서 아들은 두 손 들고 만다. 오트밀하고 토스트만 잡수시라고 그냥. 아가 가서 곧 먹고 곧 그냥 음식이 나오니까 그럼 다 전부 틀어져. 나보다 맛보라고 또 가져오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시야지 그러면. 약은 먹고 갈게. 하나만. 60년에 악성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을 제거하고 난 후부터 그녀는 줄곧 호르몬제에 의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선 당뇨약까지 먹고 있다. 집에서 쉬었으면 하는 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또 집을 나선다. 비행기 예약했어요. 비행기 예약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나좀 이따 그래, 나갈게요. 뭐, 조금 있다가 와. 난 10시에 또 내가 맡은 일 그것도 그 준비해갖고. 기력이 조금만 회복되면 습관처럼 YWCA로 향한다. 거기는 뭔 장사요? 예. 가실 때 굴비 장사입니다. 골비 장사. 이따 가실 때 꼬치님 쪽에 갖다 잡자. 맛있어. 안 줘도 괜찮아요. 걱정 YWCA가 주관하는 말아요. 장날이다. 아니 걱정 말고 놔줄 것도 걱정 말고 팔기만 많이 팔아. 일찍은 왔네. 오늘 또 떡 장사합니다. 오늘 떡 장사야? 일찌감치 서둘러 나온 것은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서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하려고 여기다 요상 펴놨는 거? 요것도 이것도 장사하기 위해서 네가 준비해놨어? 장터 준비로 정신이 없었는지 서명 운동을 위한 자리가 여태 마련되지 않았다. 어따 이게 복잡하고 이게 환장하겠네. 자신의 젊음을 바쳤던 YWCA. 여기는 직원들 먼저 그래도 해야지. 인권운동,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모두 우리는 지난번에 YWCA 그렇게 대표로서 했으니까 활동을 없지. 했었다. 이젠 명예회장으로 일선에선 한 발자국 물러서 있지만 그래도 평생을 바쳤던 곳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때때로는 좀 뭐라 할까 실망도 하고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던 그 일을 못하고 가는구나 하는 그 어떤 좌절감에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많이 있어.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잔명이 허락할 때까지 내가 그 일에 착수를 해서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지금 이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회가 그것을 중요시 안 하는가. 간혹 보면 신문 논지에서도 그 청소년들의 그 삶이 바른 삶이 되어야 앞으로 우리가 맞을 21세기에 우리나라와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되고 나라가 되겠다고 하는 것을 자주 말하고 있으니까 그 일을 좀 하고 가고 싶은데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때때로 좀 마음이 서글퍼지기도 하고 과거에 평생을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빛을 주고자 했던 조아라. 광주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부끄럽다며 광주의 심부름꾼으로 불러달라는 그녀. 그녀는 아직도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다. 소외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있는 한 그녀의 할 일은 끝나지 않은 것이다.